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3뿐만이 아니라 고1, 고2, 고3 전반에 걸친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러면 이제 고1, 고2, 네. 고1,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이미 치렀잖아요. 특히 1학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서 처음으로 이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네. 어떤 학생들은 만족해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뭐 좀 본인이 생각했던 점수와 좀 다르게 나온 학생들도 있겠고, 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면 이제 3학기가 지나간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남은 게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수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고1, 고2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여름방이 짧으니까 전반기 때 1학기 때 부족했던 학생들이 2학기 때 역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한번 짧게 한번 말씀해 근데 이 주시죠. 부분은 진짜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중학생들은 아직 이제 잘 모르는 그렇죠. 애기들이니까 예. 좀 길게 설명해드렸고요. 네. 네,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미 겪어봤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등학생 느끼는 게 있죠. 네. 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할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 때. 네. 근데 특히 고1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이 제 제자들 같은 경우도 미리 저한테 요구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저기 2학기 교과서 그 출제 범위 자료 좀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리 공부한다고? 네. 네. 방학 때 미리 공부한다고?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아이들이 좀 빠른 아이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요구하기 전에 뭐 당연히 줘야죠. 제가. 그래서 그 2학기의 영어 내신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교과서 같은 경우는 미리 예습을 한번 하는 게 좋다. 2학기를 미리 예습해라.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과가 1학기 때 범위였으면 2학기는 이제 5, 6과 7, 8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기말이 5, 6과일 가능성이 7, 8과가 될 가능성이 큰데 기말까지는 힘들다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라도 미리 예습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기간이 좀 짧으니까 뭔가를 큰 거를 하기에는 네. 조금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네. 2학기 부분을 전 과목에 걸쳐서 좀 준비를 해라 그것도 이런 괜찮은 부분이네요.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근데 영어는 솔직히 뭐 5과 6과 이렇게 2단원 정도 공부하는 게 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이번에 또 실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9월 달에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9월, 근데 왜 그걸 9월 모의고사로 8월 30일 날 보는데.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근데 구모를 어쨌든 이제 8월 30일 날 보는데 그것도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요게 아마 그것도 있어요. 그 수시 고3 수시하고 맞물렸는데 네네. 추석이 조금 빨라요. 그래서 수시 원서를 네. 보통은 이제 추석 그 전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그래서 해마다 9월 달에 항상 9월 첫째 주 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추석 그 일정과 맞물려서 그럴 때는 조금 빨리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8월 달에 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팔모가 되겠죠, 팔모. 그러니까 팔모. 구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팔모가 아니라. 팔모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네. 어쨌든 뭐 더 따지면 팔모가지 부러질 때 더 따지면 안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고1, 고2는 2학기 네. 미리 2학기를 좀 내신 준비를 내신 해라. 준비를 네. 하자. 좀 수시에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네. 2학기를 예습을 하자. 네. 저는 고1, 고2 때는 거의 대부분은 다 그냥 수시, 그러니까 내신에 올인해라 이렇게 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고1 때 공부했던 부분이 수능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예, 대부분 이제 고2, 고3 때 보는 부분으로 해서 일반 공통 과목, 일반 선택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수능 시험에 나오니까 수능을 올인하는, 그러니까 수능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은 고2 과정을 다 마친 3학년 때부터 해도 늦지는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능형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 비중을 내신에 더 집중해라. 고1, 고2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3 학생들 네. 이제 1학기 내신 다 끝나서 수시에는 5학기만 들어가니까 이제 2학기 내신은 큰 중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이제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3 학생들은 여름방학, 슬기롭게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수시 전형에 올인하라고 하죠. 수시. 예. 왜냐면 지금 올해까지는 자소서 있지 않습니까? 네, 자소서 예, 있죠. 예. 그래서 자소서 써야 되고 지금 세특 마무리 안 됐잖아요. 네. 세특도 해야 되니까. 고3은 고1, 고2에 비해서 3학년 1학기 생기부 쓰는 기간을 좀 더 늘려줍니다. 학교에서. 네네. 왜냐면 마지막이니까 네. 학교에서 이렇게 너 세특 이렇게 뭐 생기부 들어가는데 여기서 너 보완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네가 뭐 보고서 써갖고 와라. 보통 언제까지? 그죠? 원래는 이제 생기부 마감이 8월 31일까지예요. 네. 그게 이제 마감인데 대략 한 8월 한 20일 그때까지는 8월 20일, 25일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보면서 야 너 이거 부족하니까 네 전공 적합성에 맞게끔 요 과목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써갖고 와라 제출해라 그래야만 생기부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3은 좀 여유가 있죠. 네. 고1, 고2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방학 전에 다 마무리를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럼 지금 입시 수시 일정으로 보면은 네. 지금 8월 어쨌든 말까지는 세특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는데 네.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좀 다르긴 해요. 예.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요번 여름 기점으로 해서 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그런 선생님이 빨리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 선생님이 다른 데로 갔는데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퇴직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해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학교마다 뭐 일정은 각각이지만 그래도 8월 중순 말까지는 그걸 좀 봐주니까 최선을 다해서 생기부 정리를 하고 생기부가 어느 정도 완성돼가는 시점에 내가 생기부에서 알짜배기 글감을 뽑아가지고 자소서 모의 자소서를 한번 써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여름 방학을 어쨌든 수시 준비로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시간이 남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시에 올인을 하고 전략상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부분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지원 전략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네네네. 말 그대로 생기부하고 자소서하고 수시 6장 쓰는 거에 올인을 하는데 그렇죠. 네. 교과 전형을 생각을 하고 또 의치 약한 수를 노리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소서나 생기부나 이런 거를 빨리 매듭을 지으면서 수능 공부에 또 올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의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엄청나게 세니까 네. 3합 3 또는 3합 4, 3합 5 이렇게 되고 의치학이 아닌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도 교과 전형은 뭐 예를 들면 뭐 2합 5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세 과목이 합 6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수시 관련된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수능 공부에 올인을 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나 기타 등등이 좀 잘 안 돼서 정시파로 돌아서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지금 여름이 네.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수시를 이제 뭐 올인하는 친구들은 영어 공부 많이 강요를 안 하고요. 예, 수시 일단 올인하라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정시파들이 좀 있어요. 네. 정시파들은 근데 좀 빡세게 제가 그렇죠. 여름 방학 때는 이제 과제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워낙 입시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뭐 이제 수능 최저가 필요한 학생들하고 네. 또 정시 노리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여름 방학을 또 그렇죠. 공부적으로 수능적으로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게 시험 보기 오래전에 공부했던 것보다도 시험 바로 전 며칠 동안 공부했던 게 그게 진짜 알짜배기 공부잖아요. 네. 흩어져 있던 이 지식들이 한꺼번에 쫙 모아지는 시기가 시험 보기 뭐 내신 같은 경우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수능은 시험 보기 한 2달 전 이렇게 돼서 여름 방학 때 열심히 해서 수능에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와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은 이 여름 방학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슬기로운 여름방학이라는 주제로 전국 1타급 영어 강사인 송프로 선생님과 함께 사이다 토크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 송프로님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금과 옥조 같은 한 말씀 해주시죠. 금과 옥조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돼요. 네. 예. 부담되는데요. 네. 글쎄 뭐 이제 뭐 멋있는 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미처 준비는 못했가지고 그냥 떠오르는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네. 네. 그래서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 사람이 할 일을 예. 다 하고 그렇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네, 인사. 그렇죠. 네, 인사, 사람의 진인사. 일을 다 하고 네, 네. 대천명. 대천명. 네, 하늘의 뜻을 하늘의 기다리라. 큰 뜻을 기다려라. 그렇죠. 명을 기다려라. 뭐 그런 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입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운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 운이라는 것은 사실 그 천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운이 천명이죠. 네. 운은 천명이죠. 인사는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 그죠? 뭐 수시 그 학생부 생기부를 얼마큼 잘 준비하느냐, 또 수능 공부를 얼마큼 또 치밀하게 잘 하느냐, 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운도 좀 작용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학생으로서 해야 될 본분, 학생으로서 해야 될 그 준비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저는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네. 예, 그런 마인드로 예. 공부를 하면. 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 네.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뭐 이런 말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감이 떨어져야지 중력이 법칙에 의해서 떨어져야지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그물을 안 쳐놓고 기다려요. 예. 근데 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물을 쳤던 사람은 감이 떨어지면 감이 상하지가 않으니까 네. 맛있는 감을 먹는 거고, 네. 그물을 치지 않는 사람은 떨어져서 박살이 나잖아요. 네. 그럼 깨진 감을 먹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네.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네. 그물을 쳐더라. 예. 그래야지 뭔가 걸리죠. 네,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말씀 그런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송프로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중3, 고1, 고2, 그 다음에 고3 슬기로운 여름방학 생활 힘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이다 토크 2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